안녕하세요 여러분, 오파드입니다. 오늘은 저번 영상들에서 했던 이야기의 보충 설명편. 일단 전 영상들 세 줄 요약. 한정판 신발 제품 리셀로 싸게 사고 싶으면 정식 발매 후 2주 플러스 마이너스 그때를 노려라. 그리고 한정판 신발 제품 비싸게 팔고 싶으면은 최대한 빨리 받자마자 그때 팔라는 거. 그리고 발매 극초반이 가장 비싸다, 그리고 발매 초반이 가장 싼 시기는 지난 이유. 그러면서 마지막에 많은 분들이 발매 극초반에 구매를 하시고, 심지어 전 영상을 보고도 발매 극초반에 구매를 하신 분이 있을 거다. 그럼 왜 좀만 기다리면 싸지는 걸 알면서도 더 비싸게 사냐, 호구 아니냐. 하지만 아닐 수도 있다 라고 했죠. 그리고 단순히 돈과 시세적인 측면이 아닌 다른 부분적으로 봤을 때는 그분들이 오히려 현명한 걸 수도 있다 라고 했었죠. 오늘 영상에서 다룰 이야기가 이것입니다. 먼저 저렇게 극초반에 사시는 분들은 세 가지 부류로 나눌 수가 있죠. 먼저 첫 번째, 그냥 뉴비. 그냥 뭔가 뭐 하다가 이제 약간 이런 쪽에, 이런 한정판 스니커즈 이런 쪽에 이제 막 관심이 생기신 분들, 아까 모르잖아. 그냥 막 우와 신상 나왔네? 근데 라플 떨어졌네? 근데 신고 싶어. 그럼 리셀로 사야지 하면서 그냥 사시는 거죠. 근데 이런 분들이 이러고 그냥 딱 사고 만족하면 되는데, 대부분 막 사고 나서 있는 것도 아니야. 자기가 산 신발들 막 몇 날 며칠이고 막 시세 오르는지 내리는지 계속 보고 있어. 그러면서 막 시세 떨어지면은 되게 슬퍼해. 그냥 수업료라고 생각하세요. 많이 사다 보면 이런 분들도 점점 감이 오실 거예요. 뭐 이러다가 생계형 리셀로 되는 사람들도 많고.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선수나 등골 브레이커. 얘네는 간단해요. 양심 뒤졌어요. 아니면 존나 철없는 케이스인 거죠. 얘네들이 이렇게 시세 같은 거 신경 안 쓰고 막 사는 이유? 왜냐? 지들 돈 아니니까. 그니까 당연히 시세 같은 거 줬도 신경도 안 쓰지. 마침 뭐 사달라고 할 건데 신상이 나왔네? 그니까 막 예를 들어서 앞에 딱 그 전자 약간 선수라든지 그런 애들 각자 이제 뭐 누나라든지 뭐 누구한테 이렇게 딱 갖고, 누나 이거 요번에 발매하는 신발인데 이쁘지 않아? 이쁘네. 그럼 파도 다음 주 생일인데 누나 파도 갖고 싶어요. 이 신발 신상 너무 갖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등골 브레이커. 엄마 이거 다음 주에 나오는 신발인데 이거 하나 사주소. 안 사줄시 공부 안함. 신발도 없는데 공부해서 뭐함. 이번 수능 바로 탈주함. 수고 종길 안함. 공부 안함. 신발 없으면 밖에 나가지도 못하는데 공부해서 뭐함. 안함. 친구들 다 있는데 나만 없어서 쪽팔려고 못 나가겠다. 신발도 없는데 밖에 나가지도 못하는데 쪽팔려서 공부해서 뭐합니까. 안해요. 안함. 수고. 요렇게 하는 잼민이 등골 브레이커들, 얘네들은 둘 다 똑같아요. 어차피 지들 돈 아니니까. 그니까 시세 신경 줬도 안 쓰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자세하게 세분화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비싸더라도, 그리고 남들이 호구라 할지라도 극초반에 사야만 하는 그들에 대해, 그리고 그들이 호구가 아닐 수도 있는 이유. 이런 사람들의 유형은 목적에 따라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순수 관심형. 두 번째, 부가수익 창출형. 사실 뭐 둘 다 동기는 같아요. 뭐냐? 바로 관심. 그리고 이것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자 라고 하면은 그 전에 앞서 요 단어에 대해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네요. 관심, 기회, 비용비. 이 단어 처음 들어보신다고요? 와, 이걸 몰라? 이걸 모른다고? 진짜? 네! 그렇다면 당신은 정상입니다. 왜냐? 이거 제가 만든 단어고 저만 쓰는 단어니까요. 아무튼 이게 뭐냐, 간단하게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자라고 하면은 요 트리플 S 사진, 제가 정식 발매 전에 올린 사진이었거든요. 인스타에서 팔로워 수의 2배 이상의 따봉이 찍히는 거, 이거 얼마나 드문 현상인지 아실 거예요. 물론 미드 막 이렇게 요런 여하구들이 막 이렇게 막 까고, 아니면은 막 레깅스 같은 거 신고 이렇게 빵댕이 막 이렇게 들이대는 그런 건 제외하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아무튼 이 똑같은 트리플 S 제품 제가 만약에 지금 똑같이 저렇게 올린다? 따봉 500개는커녕 50개도 안 바뀌겠죠.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하는 거냐, 이제 패션에 있어서 크게 차별화될 건 없어요. 나올 만한 건 거의 다 나왔단 거죠. 이제 그냥 돌고 도는 거예요. 솔직히 뭐 대단히 혁신적인 디테일, 디자인, 그리고 뭐 신선한 코디도 없어요. 그냥 요새는 코디보단 사진 전체가 약간 있어 보이게, 분위기 있게 그렇게 찍히는 걸 더 빨아주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이 와중에 패션이라는 카테고리에서 남들과 차별화를 줄 수 있는 거, 이게 신상을 남들보다 빨리 신고 빨리
빨리 입는 거 요거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언가 신상이 발매를 하고 그걸 발매 직후에 남들보다 빠르게 올렸을 때 받을 수 있는 관심도와 한 달 아니 한 3, 4일만 늦게 올려도 그때 받는 관심도는 몇 배 이상의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차라리 1번 진짜 순수 관심형은 순수하게 관심만 받고 싶은 그냥 관종이야. 아 순수해. 얘들은 뭐 어떻게 보면은 그냥 생각 없다, 골 비었다 라고 할 수도 있지만 뭐 어릴 때나 가능한 거고 뭐 이런저런 경험 해볼 수도 있는 거죠. 그냥 남들이 따봉 박아주고 아 이 귀한 걸 벌써 와 역시 땡땡님이시네요 하고 댓글 넣어주면 이제 거기서 역시 사람들 반응이 좋다는 하고 이렇게 뽕 맞아가지고 거기에 취해서 만족을 하고 그냥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관심을 가장 쉽게 효과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게 신상을 빨리 사서 신고 입는 것이란 걸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관심에 중독된 거지만 뭐 암튼 빨리 사는 대신 좀 비싼 거, 그러니까 그 비싸게 산 만큼 이 관심을 받는 거, 그러니까 돈과 관심을 등가 교환하는 거죠. 이게 바로 제가 말한 관심 기회 비용비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2번 부가수익 창출형. 이 관심을 느끼고 뽕에 취하는 정도에서 그치지 않고 이걸 이용해서 돈을 버는 유형입니다. 첫 번째가 자칭 도메스틱이라고 포장하는 짜바리파리들이나 대놓고 짜파는 힙니멀, 캐트릿 ST 보세파리들.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다들 하이엔드나 외국 브랜드, 빈티지 오래된 것들 그런 것들 로고만 바꾸거나 없앤 게 도메스틱의 99% 정도라는 거. 근데 뭐 바지나 웃도리들은 카피가 가능하고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의류들은 뭐냐 그냥 자기가 입던 하이엔드 제품 그런 거 그냥 공장에 가져다가 그냥 패턴 떠주세요 똑같이. 그리고 이제 로고만 바꾸거나 없앤다? 이게 한국의 도메스틱이에요. 이제 그것조차도 돈이 딸리면 하는 게 힙니멀, 캐트릿 ST 보세파리. 근데 이제 공장들도 의류 공장이 많지 신발 공장은 의류 공장에 비해 굉장히 적거든요. 거기다가 짭 만들기가 의류에 비해서도 좀 어렵기도 하고, 그리고 따낸 페피라고 막 SNS 같은 데서 주접 싸다가 나이 차면은 한 개 저런 뭐 따봉 관종짓 한 것 뿐이라 저걸로 돈 버는 애들이 대부분이라 꼴의 뭐 마지막 자존심이라고 해야 하나? 이상하게 신발은 정품을 신더라고. 뭐 거기다 단순히 자존심 같은 것 뿐만이 아니고 이런 애들이 하는 도메스틱 브랜드가 무슨 브랜드 파워가 있겠어요. 래퍼들이나 뭐 연예인들 같이 뭐 바들이 존나게 많은 것도 아니고. 그니까 그 한정판 신발들을 빨리 신음으로써 남들보다 많은 관심을 받아 다른 제품으로까지 흥미를 유발시키는 거죠. 왜 어디 커뮤니티 같은 데서 착용샷 게시판 이런 거 보면은 와 바지 정보 좀요, 셔츠 정보 좀요, 티셔츠 정보 좀요. 그게 딱 이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이제 돈 좀 벌면은 이제 다시 지들은 하이엔드 의류나 가끔 뭐 한정판 콜라보 의류도 사주고. 그래서 저 도메스틱 보세만 입는 족밥 아니에요, 해피입니다, 패션 피플이라고요, 저 좀 치는 놈이에요 하고 좋은 데 가가지고 사진도 좀 찍어주고 그냥 그러는 거예요. 그렇다면 단순히 돈적인 부분만 봤을 때 호구처럼 보였던 이들이 저렇게 한정판 신발을 처음에 좀 비싸게 산다고 한들 늦게 사는 사람들보다 많은 관심을 받고 그 관심을 이용해서 짭이나 다름없는 거 그런 거 팔아서 몇십 몇백 벌었다 치면 이건 무히려 걔네가 더 현명한 걸 수도 있지 않겠느냐. 현명까지는 아니겠고 영악한 거라고 해야겠죠. 뭐 페피 부심도 다 갖다 팔고 양심은 밥 말아 처먹긴 했겠지만요. 솔직히 이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이게 두 번째인데 이게 솔직히 얘네들 파리피플들까지는 아니어도 유튜버들도 여기 해당되긴 하거든요. 왜냐 유튜브도 SNS랑 유사한 게 제일 먼저 올리는 게 조회수가 제일 높거든요. 근데 유튜브는 저런 짜파리들이랑은 조금 다른 게 저렇게 제품 하나당 기껏해야 영상 2개 정도? 이 정도가 한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영상을 우려먹기도 힘들고 그 영상 한두 개로 몇십 몇백의 수익을 창출해내는 패션 유튜버는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해당 사항이 없는 거죠. 암튼 근데 본인이 제가 지금 위에 말씀드린 요 세 가지에 해당하지 않는데 극초반에 한정판 제품을 최고점에 달해 있을 때 본인의 피 같은 돈으로 비싸게 산다? 그건 호구 맞아요. 제발 당신의 소중한 돈 목적에 맞게 쓰세요. 자 그럼 이제 한정판 제품 리셀로 싸게 사는 법, 비싸게 파는 법,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각자 사야 하는 시기까지 다 말씀드렸어요. 본인들은 뭐 대외적으로는 아니라고 하지만 사실상 한정판 마케팅을 하고 그 리셀, 한정판의 프리미엄들을 부추기는 브랜드들과 자본주의, 자유시장 경제체제 사이에서 발매하는 모든 이쁜 제품들 모두가 다 발매가에 가질 수는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갖고 싶다라고 하면 프리미엄을 주고 구매해야 하는 현실. 저라고 여러분들
분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모두가 동일하다는 거죠. 이런 현실을 못 받아들이고 욕만 한다. 리셀러 개새끼들 다 죽여야 돼요. 리셀러 10년들 그 새끼들 때문에 제가 못 산 거예요. 이런 거에 관해서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분명히 다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이런 현실을 못 받아들이고 욕만 한다. 이건 그냥 찌질한 겁니다.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그나마 조금이라도 합리적인 소비를 하는 것 또한 우리 황족 오파드TV 시청자분들의 숙명이겠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갑니다.